네, 전북에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188회 시작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길잡이 새전북신문 정서학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이슈 볼까요? 네,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핫가이입니다. 핫가이. 맞습니다. 네. 네, 발걸음, 발언마다 이슈가 되는 네. 인물이죠.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네. 최근 전북을 다녀갔어요. 혹시 전주 지방법원 아니면 전주 지방검찰청 그렇죠. 어딜 갔다 온 겁니까? 사실 법무부 고민하는- 장관이 네. 지방을 방문하게 되면 법원검찰청 가는 게 1순위일 것 원래 같은데. 보통 그렇잖아요. 예. 일단은 전북도청을 방문했습니다. 예, 도청. 바로 그 10월 30일이었죠. 그 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네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 지방 소멸 시대라고 하죠, 현재. 네. 그래서 크게 주목받는 정책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굉장히 네. 지금 공들이고 있는 사업인데 외국인 이민 촉진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 따라서 업무 협약을 맺고 함께 한번 검토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그 양해각서를 맺으러 온 겁니다. 네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양해각서까지 체결이 됐는데 앞으로 그 이주자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네. 지역사회 적응 교육이라든가 사회통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공동 개발해서 한번 그 전라북도에서 테스트 베드 삼아서 네네네. 한번 시범 적용해본 뒤에 이게 괜찮다라고 판단되면 전국적으로 좀 확대해보자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도 이제 취임 초부터 네네.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냐면 맞습니다. 도대체 이게 지역 소멸, 네네네. 인구 감소 시대에 네네. 그러니까 내국인 가지고만은 이게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네네. 이제 그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네네. 있는 것 같고. 근데 내년에 전라북도가 전북 특별자치도로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민 정책과 관련된 중앙 정부의 일부 권한을 네네. 우리한테 좀 이양해 달라 그런 의미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내년 1월 그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이 있죠. 바로 그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돼 있는데 내용인즉 200건 안팎의 중앙정부 권한을 지자체로 전북 특별자치도로 이양하도록 네네. 돼 있는 게 핵심입니다. 바로 그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이민 정책, 그 이민 촉진 정책을 지자체가 직접 펼칠 수 있는 비자 발급권을 그렇죠. 그렇죠. 법무부가 아니라 법무부가 쥐고 있는 그 비자 발급권을 지자체로 네. 넘겨달라는 게 핵심인데 네. 바로 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측 이제 공식 입장도 바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네. 공감하고 있다. 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출입국 문제만큼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네. 여전히 옳다라고 판단된다라는 아, 현재 뭐 그런 현상인데 어쨌든 그 차원에서 지금 협의차 이번에 같이 네. 내려온 거 전북을 공식 방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뿐만 네네. 아니라 사실은 이제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네네네. 그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얼마나 이양받느냐가 네네. 중요한 건데 사실 네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잘 사실 안 주려고 하죠. 맞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난항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전라북도청만 가서 협약을 하고 온 게 아닙니다. 네. 좀 매우 이례적인 이거 행보를 저도 좀 보였죠. 사실 굉장히 생소했는데 네네. 완주군 삼례읍의 한 딸기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이제 황토색 야구 점퍼를 입고 굉장히 네네. 뭐랄까 영하게 다녀오셨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법무부 장관이 농업 현장 일선 현장을 가는 것은 좀 특이한 사례죠. 농식품부 장관이 모를까? 네네 그렇죠. 그런데 더군다나 야구 점퍼를 입었어요. 네. 정장도 아니고 그래서 더 생소한 모습이었는데 이목 당연히 언론 쪽에서는 더 이목을 네네. 끌 수밖에 없었고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사실 딸기 농장 갔던 곳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제 추천했던 곳입니다. 그 외국인 네네. 그 계절 근로 네. 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지금 도입돼서 잘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모범 사업장을 찾은 건데요. 네네네. 공교롭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무부 장관이 참 이례적이다. 농업 현장을 네. 갔던 것도 이례적이고 또 야구 점퍼 정장이 네. 아닌 야구 점퍼를 또 입고 간 것도 좀 생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사실 이제 국민의힘 안팎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 내년 4월 총선에 맞춰서 차출론이라는 게 네네. 지금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얼굴 알리기 차원에서 행보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예행 상황이죠. 연습 뭐 그런 건가요?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 네네. 차출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였습니다. 네네. 네, 다음 이슈 보실까요? 와우, 솔깃한 잔입니다. 전화 오면 고소득이죠. 네, 저 정도면. 매월 320만 원을 주겠다고 네네. 합니다. 이게 네. 어딥니까? 전남 신안군
홍도라고 하는데요. 홍도 분교로 전학을 하면 매달 네. 320만 원을 준다고 하는 건데 네네 맞습니다. 솔깃한데 정성학 기자 같으면 정상이 물론 이제 아이가 없습니다만 아이가 있다고 하면 이 제안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네. 저도 궁금해서 지도를 놓고 봤어요. 아, 네. 지도를 놓고 봤더니 거의 우리나라 한반도 최서단에 있는 아, 외딴 섬 같더라고요. 네네. 거의 뭐 최서단인데 좀 과장하자면 한반도보다도 오히려 중국에 가까울 정도로 네네. 그 정도로 먼 곳인데 저는 못 살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신안군에서 이런 그 모집 공고를 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신안군에서 그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사실 이런 운동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그럼요, 있는데 특이하게 이제 주목받은 게 바로 여기 그 자막에 나왔던 게 이런 문제인데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차원인데요. 그 초등학생을 둔 가정이 그 흑산 초등학교 홍도 분교가 네. 있는 홍도로 함께 이주할 경우 숙소를 일단 제공하겠다. 두 번째 예. 여기에 써 있죠. 매월 320만 원인데 네. 320만 원을 무료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320만 원을 벌 수 있는 네.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 밖에도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결국 현재 저기 홍도 분교 같은 경우는 6학년생만 3명이 남았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바로 이제 내년 봄이면 졸업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졸업하면- 초등학교가 비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어. 개교한 지 75년 만인 내년에 75년 만에 폐교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지금 내건 건데 네. 전국적으로 뭐 100건 가까이 네네. 이미 전화 문의가 빗발치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 현지에 있는 한 방송사가 네네. 이런 사연을 소개한 그 뉴스 제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50만 뷰 이상 나올 정도로 큰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나중에 얼마나 가실지 내가구 모집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 나오면 그것도 네네. 한번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네. 사실 이게 약간 우픈 현실 같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서 우리가 소개를 합니다만 네네. 우리 지역 전북 지역만 해도 네네네. 수많은 학교들이 작은 학교들이 폐교되고 있고 전라북도 네네. 교육청도 아이들의 미래, 아이들의 사회 교육을 위해서 네네. 작은 학교로는 좀 통폐합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움직임도 사실 네네.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우리 전북 지역 같은 경우도 저출생 고령화 그다음에 청년직 실학년열로 인구 절벽이라고 하죠. 네. 말 그대로 소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지금 6세에서 11세까지 초등학령이라고 하죠. 네네. 이 인구가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9만 1,000명 정도입니다. 근데 네네. 이게 10년 네네. 10년 뒤인 2034년이면 절반 가량이 줄어들어서 약 4만 5천 명 와. 가량만 남을 것으로 그렇게 현제 네네.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학교 통폐합. 네. 학교가 문을 안 닫으면 학급 통폐합. 네. 학급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교직원들 구조 네. 조정이 불가피한데요. 네네. 현재 우리 그 전라북도에 초등교사들이 6,555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23%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네네. 구조조정 정원이 없어지는 거죠. 네. 한 1,500명 가까이 구조조정이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초등학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연쇄파동으로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 사실은 뭐 우리가 막걸리에서도 이 인구 관련된 문제 자주 네네. 다루잖아요. 네네. 자주 다루는데 뭐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한번 다뤄봤고요. 아무튼 네. 정상학 기자는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인구가- 인구들 이게 좀 보탬이 안 됐죠. 그래서 보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실까요? 네,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네네. 웬 빈대? 물론 이제 정상학 기자 빈대 세대 아닙니까? 빈대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찬빛 가지고 다니던 세대죠. 저는 빈대 세대는 아닌데 저도 이 이제 어렸을 세대죠? 때 찬빛으로 네네네. 일을 많이 잡던 세대긴 네네네. 한데 네네. 아니 때 아닌 뭐 1970년대, 80년대 뭐 초반 아니 네네, 70년대 맞습니다. 유행하던 빈대 네네. 이게 왜 다시 출몰한다는 겁니까? 최근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을 중심으로 빈대가 활개친다는 소식에 우리 방역당도 지금 현재 비상이 걸립니다. 네. 말 그대로 글로벌 시대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들, 내국인들 해외 저기 관광 목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네. 무역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왕래가 아주 잦아지다 보니까 지금 사실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있는 한 고시원 그리고 이제 인천에 있는 뭐 찜질방, 대구에 있는 한 대학교 기숙사 등등에서 이런 빈대가 확인이 됐다,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들이 지금
갑자기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960년대, 70년대 정도만 해도 이 빈대가 흔했는데 네. 80년대 이후로는 사실 살충제가 많이 보급이 되고 주거 그렇죠.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됐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상 그 빈대가 사라졌다고 보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이게 나타나면서 지금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고 질병관리청도 지금 방역에 비상이 예. 걸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순수 토종 빈대는 아닌 것 같고 예, 어딘가에서 건너온 것 같다라고 하는 예, 건데 맞습니다. 최근에 저 뉴스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내년에 이제 프랑스 파리 예, 그 올림픽이 있잖아요. 예정돼 근데 있죠. 프랑스 파리 예, 예. 지하철에 뭐 그 빈대 때문에 예, 예. 뭐 말썽이다 뭐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유튜브에서 그걸 보고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예. 근데 며칠 뒤에 보니까 실제로 뉴스에 어. 그게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보건환경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부터 내년 여름에 지금 올림픽이 예정돼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발견이 됐다는데 이게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 간의 그 인적 물적 교류가 맞아요. 아주 그 왕래가 왕성한 그런 네.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국내도 지금 비상이 걸린 건데 우리 그 질병관리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이런 겁니다.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국내에서는 이미 사라진 걸로 지금 예측이 됐는데 네네. 그런 왕래 과정에서 유입이 된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근데 이 빈대가 그나마 다행인 게 이게 뭐 네. 전염병으로 옮기거나 네네. 그렇지는 않는다고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일단은 그 감염병을 옮기는 매개체는 아니다. 따라서 네. 그 다른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거 옮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네. 거고요. 다만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흡혈충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피부를 그 주로 이제 야간에 사람 몸에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흡혈충이다 보니까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박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박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젊으신 분들은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것 좀 예. 설명해 주시죠. 박멸 방법이 예, 예. 있습니까? 주로 네. 서식지가 바로 사람하고 가까운 부분입니다. 흡혈하기 위해서 사람 주변에 있는데 야간에 활동을 합니다. 네. 주간에는 활동을 않고요. 그래서 주간에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네. 그 잠을 자는 곳도 있죠. 바로 네, 네. 침대, 매트리스. 네. 그렇다면 많이 또 움직이지 않고 머무르는 곳도 있죠. 소파 이런 데에 주로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파라든가 침대 속을 들춰보고 안 된다면 그 침대에 구멍을 내서 살충하는 그런 살충제들이 이미 네, 많이 네. 보급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살충제를 뿌려서 잡아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이제 없어진 빈대까지 나오고 세월이 참 중요한 부분 또 헛순합니다. 하나 네. 덧붙여야겠네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해외 여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외 많이 네. 가는데 저도 이제 질병관리청 기억하고 이 있는데. 부분에서 네. 굉장히 강조한 부분인데 뭐예요? 해외여행 많이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해외여행 갔다가 현지에서 만약에 그 빈대를 네네. 발견한다라고 하면 그 소지품들을 전부 다 현지에서 폐기 처분하든가 소독 후에 입국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가 당부. 예, 꼭 좀 지켜달라는 겁니다.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네네네. 점. 요즘에 약간 몸이 간질간질한 것 같은데 저도 집에 가서 한번 예, 한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천태만상 천태만평 전북일보 정윤송 화백의 만평으로 보는 세상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평부터 보고 오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마라톤 같아요. 근데 그렇죠. 위에는 저희가 이제 새만금 예산 정상화 관련해 가지고 네네네. 전라북도 의원 중에 박정규 의원이라고 네네네. 그 11월 7일 날 그 서울에서 뭐 상경 투쟁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맞춰서 지금 마라톤을 하는 장면 같고 네네네. 저 아래 인물은 누굽니까? 안 써 있는데 누구예요? 아무래도 뭐 안철수 국민의힘 전 대표 같죠? 네. 네네네. 안 대표는 안 예. 의원은 그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하죠. 약간 정치 시즌이 되면 한 번씩 뛰죠. 한 번씩 마라톤을 뜁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라톤 뛴 겁니까? 네네. 뭐 어떤 내용입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위아래 다 두 분 다 지금 뛰는 건 맞는데 네. 간절한 모습도 간절하다는 거 뭐 그런 모습도 뭐 같은 것 같아요. 네. 다만 그 간절함이 어디 있느냐는 조금 다른 예,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그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정규 도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네. 전국 도의원들이 지금 전주에서 서울 국회까지 바로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그런 그 걸기 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마라톤 시위 있네요. 시위. 예, 맞습니다. 그 시위의 대표 주자로 지금 나선 건데
공익적 목적이죠. 네. 밑에는 안철수 전 그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또 그 춘천 마라톤에서 뛰고 완주를 해서 또 주목을 눈길을 끌었는데 네네. 뜬금없이 마라톤 이후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죠. SNS에서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윗분하고 달리 공익적 목적과 달리 좀 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네.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겨냥한 당권 경쟁을 이미 시작한 게 아니냐, 아, 공익 그래요? 경쟁을 시작한 거냐 이런 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 대표는 아니었고요. 아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네, 지금 네네네.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의원이죠. 네, 네네네. 앞으로 여기 요 지금 국민의힘 사정이 좀 복잡하고 해서 좀 네네.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이거 네네네. 향후 이제 네네네. 이야기 나오는데 또 짚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 평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이제 새만금하고 연계된 이슈 같아요. 근데 최근에 임실군 의회가 한번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그 만평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네네네. 전북 정치권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네네. 임실군 의회에서 모르겠습니다. 외유성 여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무튼 이 연수 해외 연수를 준비했다가 문매를 맞은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입방아에 굉장히 올랐죠, 임실군회가. 근데 앞부분에 좀 전에 만평하고도 사실 연관된 부분인데 지역사회의 절박함이 그 지금 묻어나는 그런 그 사회적 분위기인데 이런 와중에 공교롭게도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임실군회가 좀 전에 빈대 많이 출몰한다는 지역이죠. 바로 프랑스 일대로 네.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겠다라고 지금 일정을 잡아놨다고 합니다. 네네. 이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금 빵 터진 건데. 네. 니들은 전라도 아니야? 네, 뭐 그런 그렇죠. 거죠. 전북도민 아니야? 네. 전북지방 그 지방의원들 아니야? 네. 라는 지금 얘기가 갑자기 빵 터진 거죠. 더군다나 좀 전에 그 박정규 의원 마라톤 시위 대표에서 네. 지금 뛰고 있다라고 맞아요, 했지 박정규 않습니까? 의원. 예. 그분 지역구가 또 공교롭게도 임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예. 도의원은 마라톤 시위하고 있고 예. 군의원들은 지금 해외 연수 나간다고 하니까. 예. 공교롭게 시기도 지금 그런 게 겹친 있었군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건데 네. 뒤늦게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발끈하고 입방아에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우리 저기 이성재 의장이죠. 이분이 긴급 이제 회의를 소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들하고 이제 그 군의원들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급작스레 하루 만에 네네. 이거 없었던 일 왜 안 가? 다음에 당으로 좀 미루겠다 했는데 지금 뭐 여기 그 만평에 있듯이 좀 굉장히 그 과정에서 횡설수설을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 여하튼 좀 주의를 지역사회 좀 분위기 좀 살펴야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정신이라면. 네, 물론 이제 네네. 저 임실군의 일정이 11월 네네. 7일 날 권리대가 있을 줄 알면서도 하지는 않았겠죠. 네, 미리 이제 맞습니다. 짜놓은 일정이긴 할 텐데,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 정무 감각이라는 게 네. 중요한 거잖아요. 순발력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죠. 네, 네네네. 순발력이 좀 떨어져서 네네. 혼난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정석 기자 네. 수고했습니다. 네.